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주영훈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의 주제는 후두암 예방과 치료입니다. 후두암 발병률은 일반암에 비해 낮지만 발병하면 목소리까지 잃을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대표적인 원인은 흡연과 음주지만 비타민과 영양 부족으로도 발병할 수 있다는데, 현재는 금연 중이라도 과거 10년 이상 흡연한 이력이 있다면 암 발병 위험도가 있는 질병, 후두암. 후두암의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후두암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후두라는 장기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후두는 우리 몸에 어디에 있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얼굴과 목에 대한 모형입니다.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후두인데 여러분 목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모형을 반을 잘라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대는 좀 전에 말씀드린 하늘색 부분의 안쪽에 위치하고 높이는 1cm 정도입니다. 성대 위쪽을 성문상부라고 합니다. 성문은 소리성, 문문자 써서 성대의 대문이라는 뜻입니다. 성대가 열리고 닫히면서 소리를 내고 호흡을 하기 때문에 성문이라고 하는데, 그 위쪽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성문상부라고 하고, 성대 아래쪽 1cm 정도를 성문하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문상부, 성문부, 성문하부를 합쳐서 후두라고 명칭합니다. 다음은 정상 후두 내시경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성대는 말할 때는 닫혀서 성대가 떨리게 되고, 호흡할 때는 성대가 열리면서 공기가 기관지와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후두의 기능은 크게 호흡, 발성, 삼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호흡은 정상 공기가 들어오고 정상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입구가 됩니다. 또한 발성은 우리가 얘기를 하고 노래를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할 때 성대 울림을 통해서 의사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또한 또 후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삼키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물이나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기관지로 들어가지 않고 식도로 내려갈 수 있도록 성대가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후두암은 후두에 발생하는 암인데, 다음은 후두암 내시경 소견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후두암은 성대의 화면에서 오른편에 위치하지만 환자분의 왼쪽 성대에 후두암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얗게 아주 무섭게 생겼죠. 저렇게 언뜻 봐도 나쁜 게 후두에 발생하게 됩니다. 후두암이 왜 생기는지, 다음은 이제 후두암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두암의 가장 큰 위험 인자는 흡연입니다. 흡연의 경험이 있거나 흡연에 노출된 환자에게서 후두암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담배의 노출 기간과 흡연한 양 모두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많은 양의 담배를 피시면 후두암의 발병률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음주인데요. 심한 음주를 하는 경우 후두암의 발생이 2배 높아집니다. 특히 음주자가 흡연을 동반하는 경우는 흡연만 하는 경우보다 훨씬 높게 후두암이 발병하는데, 적게는 7배, 높게는 45배까지 후두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담배와 후두암과의 연관 관계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최근에 전자담배를 많이 태우시는데 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전자담배가 후두암, 폐암, 구강암을 유발한다는 보고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전자담배의 니코틴과 니트로사민 유도체의 발암성은 입증이 되었습니다. 전자담배가 천식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는 연관성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자담배가 후두암을 일으킨다는 확증은 없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암 예방을 위해서는 전자담배의 금연이 필요하겠습니다. 담배 연기 안에 들어있는 수십 종류의 발암물질은 입안과 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초기엔 염증과 함께 성대가 두꺼워져 목소리가 변하고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는데 악화되면 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후두암 환자 10명 가운데 9명은 흡연자일 정도로 후두암은 흡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후두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두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목소리의 변화입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나오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성대에 이상이 있다는 걸 의심할 수 있고, 특히 술, 담배를 많이 하시는 중장년의 남성분들은 후두암을 반드시 의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목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입니다. 아까 제가 모형으로 설명드렸던 성문암 말고 성문 위쪽에 있는 성문 상부암은 목소리가 처음에 변하지 않습니다. 목에 혹이 만져져서 성문 상부암이 경부 림프절 전이가 된 이후에 목에 혹이 만져져서 병원을 내원하시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목구멍에 이물질이 걸려있는 느낌입니다. 자기가 침을 삼키거나 음식물을 삼킬 때 목에 뭐가 걸려있다는 느낌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목구멍의 통증입니다. 뭐가 걸려있는 것과 더불어서 아파서 식사를 못 하실 정도로 통증이 심하면 성문 상부나 성문에 후두암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진행된 암인 경우엔 호흡곤란을 호소하게 됩니다. 굉장히 숨이 차서서 응급실을 내원하시게 됩니다. 숨을 쉴 때 목소리에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서 호흡곤란과 더불어서 목소리 변화, 또 삼킴곤란 등을 한꺼번에 호소하시면서 응급실을 내원하시게 됩니다. 후두암의 치료 목표는 다른 암과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암을 완전히 치료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같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음식을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후두암 치료의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후두암을 치료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후두암의 위치와 크기입니다. 후두암이 성대에 있는지, 성문부에 있는지, 아니면 성문 상부에 있는지, 성문 하부에 있는지, 또 성대 옆에 있는 하인두라고 하는 그쪽까지 침범을 했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전이 여부입니다. 경부 림프절 전이, 즉 목의 림파선 쪽으로 후두암이 전이된 경우에는 치료가 약간 복잡해지게 됩니다. 목을 통해서 원격 전이를 하게 되는데 폐나 뼈나 간으로 후두암이 전이하게 됩니다. 이때는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도 저희가 치료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1기, 2기 조기 후두암은 주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의 단일 요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진행한 후두암은, 즉 3기, 4기 후두암은 복합 요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동시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즉 수술을 먼저 해서 암을 다 제거하고 이후에 보조적인 요법으로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혹은 수술을 처음부터 하지 않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처음부터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 후두암 수술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기 후두암 수술은 입을 통해서 레이저로 암을 제거합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을 하였고 1980년대 독일의 유명한 이비인후과 의사인 울프강 스타이너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실제 수술하는 동영상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빨간 점으로 보이는 게 레이저고요. 레이저를 통해서 암을 절제를 하게 됩니다.
후두암을 절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처음에는 일주일 내에 저런 상처가 보이는데 약 한 달이 지나게 되면 점막으로 회복이 되어서 거의 정상 성대처럼 보이게 되고 목소리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진행 후두암은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환자분들도 힘들어하시고 의사들도 굉장히 많은 수술 시간과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성문상 부분 후두 절제술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문부 위쪽에 암이 있는 경우에 성문상 부분 후두를 절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환자분의 후두 내시경 소견과 수술 후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2년 전에 목에 후두암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 대화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수술할 적에 이 뭐랄까 두려움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화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목소리는. 이분은 성문상 부분 후두 절제술을 시행하신 분입니다. 즉 성대 위쪽에를 절제하였기 때문에 지금 들어보신 대로 목소리를 들으면 후두암 수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목소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진행한 암인 후두암은 상윤상 부분 후두 절제술입니다. 성문 상부뿐만 아니고 성문부도 같이 절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수술 후 목소리가 조금 나빠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소리를 지르면 가슴이 활짝 열리는 듯하다. 바닷가에 굉장히 약하고 약간 거친 목소리가 들리지만 그래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전화를 할 수 있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술식입니다. 예전에는 전부 후두 전절제술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셨죠. 근데 최근에는 수술 기법이 많이 발전하고 개발되어서 이런 분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후두를 전절제하면, 후두를 다 절제하면 말을 못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고 환자분뿐만 아니라 가족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후두를 전절제를 하게 되면 성대, 후두 다 절제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말을 못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발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립니다. 먼저 식도 발성법이라고 하는 건 식도에 공기를 넣어서 그거를 그러니까 꿀떡꿀떡 우리가 공기 삼키듯이 식도로 삼켜서 그거를 내뱉으면서 소리를 내게 하는 법이고 예전에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그 배우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 빈도가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기 후두입니다. 많이 보셨고 영화에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목에다가 기계를 대서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스타워즈의 R2D2 같은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전기 후두. 이건 기계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게 되는데 역시 이게 들고 다닌다는 또 불편함이 있고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목소리 때문에 최근에 사용 빈도는 많이 좀 낮아졌습니다. When my kidneys failed from being a diabetic for 42 years, they ventilated me, and I ended up pulling the ventilation tube out 3 times, and the third time I pulled it out and it paralyzed my vocal cords. 요즘은 대부분 기관식도 누공에 의한 발성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요 후두를 절제한 부분에 기구로 아주 조그만한 기구를 넣어서 그걸 통해서 발성을 하게 됩니다. 직접 후두 전절제 후에 발성하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시죠. 말씀하시는 거. 예. 네, 저는 후두암으로 수술해서 인공성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관심이 많으실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럼 후두암을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입니다. 나는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나는 아주 건강하게 운동도 많이 하고 나는 착실하게 살고 있는데 그럼 나는 후두암 걸릴 확률이 없느냐? 또 어떤 중년의 남자분들은 내가 담배를 예전에 많이 폈는데 지금 후두암이 걸릴 걱정이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까? 첫 번째 예방법은 지금 담배를 태시고 있으면 담배를 끊는 게 첫 번째 예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음주. 술, 담배를 동시에 하시면 술, 담배를 안 하시는 분에 비해서 최소 7배, 많게는 45배까지 후두암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술, 담배를 끊는 게 첫 번째 예방 수칙이고요. 나는 지금 담배를 안 펴요. 최근에 이제 흡연 비율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이제 술을 드시는 분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후두암 발병률이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특히 성문보보다는 성문 상부암에서 발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나친 음주도 역시 후두암의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고기를 좀 덜 드시고 지방을 좀 덜 드시고 또 신선한 야채나 과일, 등푸른 생선, 또 비타민을 챙겨 드시는 것도 후두암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접흡연도 흡연 못지않게 우리 몸에 해롭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후두암 예방을 위해서도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목소리가 변하면 근처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성대를 관찰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